안녕하세요. 저는 92학번 김진균입니다. 입시 공부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저의 자랑스러운 동문이자 미래의 동료입니다. 저는 6만 구독자의 유튜버 털보 의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경외과 전문의이며 직원 130명 규모의 척추관절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의대에 입학을 한 이상 의사가 되는 것은 이제 따놓은 당상입니다. 의대가 힘들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대부분은 성실하고 용감하게 과정을 무사히 마칠 것입니다. 제가 입학한 지 벌써 3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막 입학했지만 30년은 빠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는 의대를 입학했고 유급을 2번이나 하고 전문의 시험도 떨어져서 재수했으며 승승장구해서 종합병원까지 세웠지만 사기도 당하고 부도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인생을 사랑합니다. 힘들었어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유능한 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예과 2년, 의학과 4년, 6년을 마치면 의사가 됩니다.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추가로 하면 전문의가 됩니다. 남자는 군대 3년을 추가해야죠. 전문의가 되어도 사실은 아는 것이 거의 없으니 펠로우 2년을 추가해야 됩니다. 펠로우가 끝나도 2, 3년은 환자를 보면서 직접 경험을 해야 쓸만한 의사가 되니까 플러스 3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재수도 하고 놀다가 유급도 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실현당해서 휴학도 하다 보면 1, 2년은 늦어지기 마련입니다. 여기까지 그냥 대략 20년입니다. 여러분이 쓸만한 의사로서 바로 서는 시간이 그 정도 걸립니다. 군대 안 가는 분들은 3년 빼드리겠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지나요? 하지만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그 기간에 여러분은 방황도 할 만큼 하고 인생의 목표도 찾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인성도 기르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키우면서 진급도 하고 여행도 하고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고 재테크도 하면서 레저도 즐기면서 노후 준비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여정의 첫 발을 이제 내디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 의사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혹시 의사 말고 다른 것을 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 성적이 의외로 좋아서 얼떨결에 오거나 억지로 끌려오신 분이 있나요? 적성에 안 맞을까봐 걱정이 되나요? 의과대학에 입학하면서 왠지 정해진 미래인 것 같아서 답답한 분 없으신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의대에 입학했어도 의외로 너무나 다양한 길이 있고 졸업 후 아예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외국으로 유학 가는 것도 가능하고 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이나 베트남, 몽골 등의 낙후된 곳에 가서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기초의학 교수가 되시면 분자생물학과 유전공학 등 줄기세포, AI 등의 첨단 연구에 전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 외국에 갈 수도 있죠. 전문의가 되고 임상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의원이나 병원을 개업하거나 전문병원 등에 취직할 수도 있죠. 공무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될 수도 있으며 실제 행정부에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시험을 보고 기자가 되시는 분도 있고요. 변호사가 되면 의사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의사이면서 프로그래머가 될 수도 있고 벤처기업을 창업할 수도 있습니다. 안철수 씨도 의사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에 취직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연예인이 될 수도 있겠죠. 혹시 유튜브 하다가 대박나면 전업 유튜버로도 활동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다양하죠. 여러분은 이런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으며 연봉은 5천만 원에서 10억까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부분은 졸업 후에 결국 환자를 보는 의사의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길도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의사가 되려고 해도 일반 의사로 활동할 것인지 전문의 과정을 밟을 것인지부터가 다릅니다. 전문의는 또 과가 수십 개이고 그 과 내에서도 분과가 여러 개여서 전문의 종류도 수백 가지입니다.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대학병원인지 일반 병원인지, 의원인지 의료원인지, 보건소인지, 도시인지 시골인지, 서울인지 제주도인지, 한국인지 외국인지, 외국이면 선진국인지 후진국인지에 따라서 같은 것을 배운 의사라도 하는 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기만의 색깔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스펙트럼이 좁지가 않습니다. 현대의학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빅데이터와 AI가 접목되어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학 지식들이 홍수처럼 계속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현재 우리 인류는 질병의 원인을 사실 거의 모릅니다. TV나 인터넷, 유튜브에서 매일 나오는 질병의 원인, 거기에 따른 예방에 관한 정보는 모두 거의 거짓말입니다. 확실합니다. 황당하겠지만 거의 가짜입니다. 희망사항이나 상술에 불과합니다. 방송을 믿지 말고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책과 선생님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지금 궁금하신 분들은 제 털보이사 채널을 구독. 모든 과에서 세분화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경외과를 예를 들면 척추와 뇌로 나누어지고, 뇌에서는 또 뇌혈관, 뇌종양, 외상으로 또 나누어집니다. 뇌종양에서도 또 세부적인 과가 나누어집니다. 반면에 과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소아과 전공을 하고 피부과 개업을 하고, 산부인과나 마취과 전공을 하고 성형외과 개업을 하는 분도 많고요. 흉부외과로서 심장 수술을 유능하게 했던 친구가 모발 이식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로 뇌와 척추 수술을 하던 신경외과 의사가 어깨 관절경 수술도 하고 손가락 수술의 1인자가 되기도 합니다. 인기과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굉장히 힘든 소아과나 외과, 흉부외과도 과거에는 인기과였습니다.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마취통증과나 영상의학과도 과거에는 최고 비인기과였습니다. 인기과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 여러분이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깊이 고민해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입학을 했던 친구들 중에는 의원을 개업한 친구, 대학병원에서 교수로 일하는 친구, 큰 병원을 개업한 친구, 평생 연구를 하고 있는 친구, 선교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친구도 있습니다. 늘 성실하고 엑설런트하게 살아온 분이 대부분이며 각자가 너무 흥미진진하고 배울 점이 많은 존경스러운 인생들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으로서 직접 여러분과 대면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많이 부족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부족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매우 진지하고도 훌륭한 여정이 앞서서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 31년간 제가 겪은 경험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예술을 좋아했고 대인 기피 경향이 있는 예민하고 모난 성격의 학생이었습니다. 의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았죠. 의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던 저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적성에 맞지 않는 의대에 입학해 있었습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서 방황하다가 2년을 유급했습니다. 학점은 4.5점 만점에 유급 마지노선인 2.0을 간신히 넘긴 상태로 의대 전과정을 보냈습니다. 의사 국가고시가 닥쳤는데 너무 공부를 안 했던 터라 정말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한 친구의 도움으로 3주 만에 기적의 벼락치기를 하고 겨우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인턴 면접 전날 밤에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하다가 밤을 새고 인턴 채용 면접을 못 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 병원 인턴이 미달되는 바람에 간신히 인턴 합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레지던트를 지원하려다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얼떨결에 따라갔다가 신경외과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신경외과 레지던트 때도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큰일이 터졌죠. 전문의 시험마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걸? 전문의 시험을 떨어져서 더 잘 되었지 뭡니까? 군대를 안 가고 누구나 원하는 공중보건의를 갈 수 있었습니다. 일도 너무 편하고 운동하고 놀러가고 알바하고 군 복무하는데 월급도 줍니다. 한참 놀다가 가을부터 공부해서 전문의 시험을 당당히, 사실 간신히 붙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힘든 병원으로 이동 변경이 났습니다. 시내에 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게 잘 된 겁니다. 바로 진료과정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니 2년 유급한 것을 다시 앞당긴 것이죠. 병원에 발령을 받고 환자를 처음으로 보게 되었는데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진료 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나는 전문의인데 왜 모르지? 왜 아는 것이 이렇게 없지? 저는 또 비참했습니다. 나 때문에 환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양심에 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던 저는 남몰래 열심히 놀 거 안 놀고 잠을 덜 자고 몇 년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의 시험 수석을 한 사람도 아는 것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몇 년 동안 얼떨결에 빡시게 공부한 저는 다른 어떤 의사보다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전문의가 되면 공부에서 손을 놓고 전혀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저는 나만 모르는 줄 알고 창피해서 그만 공부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덤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아는 척 안 하고 다녔던 것은 주변에서 오히려 겸손함으로 좋게 평가되었습니다. 일하던 병원에서 그만두려고 할 때 병원에서 다른 의사에 2배의 연봉을 준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장기 계약을 하자고 하였습니다. 엄청난 제안이었지만 거절하고 다른 병원을 갔다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일들을 지적한 저는 3개월 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잘렸다는 소문을 들은 전 병원 원장님이 다시 오라고 하였지만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망한다고 하는 다른 병원으로 또 가고 맙니다. 결론은 제가 밤낮 없이 도왔는데도 1년 만에 병원이 부도가 났습니다. 원장님이 대낮에 갑자기 도망가셨습니다. 그 이후 저는 오산이라는 조그만 도시에 척추관절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은 참 잘 되었습니다. 환자가 미어 터졌고 몇 시간 대기는 기본이었습니다. 병원을 키우고 싶은 욕심에 종합병원을 직접 건축하게 됩니다.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노력했지만 제가 부족한 점이 많아서 종합병원은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 당시 빚이 대략 270억 정도 되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했더니 일단 도망가서 잠적하라고 권유했지만 원장이 도망가면 병원은 얼마나 처참해지는지를 경험했기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매일 빚쟁이를 30명씩 만나서 하루 종일 욕먹으면서 기다려달라고 설득하고 밤에는 혼자 병원에 남아서 문을 걸어 잠그고 지키는 것을 무려 4개월을 했습니다. 뉴스에도 났고요. 제가 자살했다는 소문이 몇 달 간격으로 2번이나 돌았습니다. 친구들과 선후배들은 제가 지금도 신용불량자인 줄 아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결국 인수할 사람을 찾아서 잘 협상하고 병원을 매각해서 빚을 다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종합병원이 부도나고 나서 신용불량이 되지 않거나 자살하지 않은 사람은 제가 유일합니다. 그 직후에 제안을 하나 받았습니다. 돈 없이 병원을 인수하고 나중에 벌어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만 사실은 매물로 나온 지 꽤 되었는데
아무도 매입하려 하지 않는 골칫덩어리 병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직원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노력한 끝에 기적적으로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병원 직원 모두 축제 분위기였죠. 여기서 일이 또 터졌습니다. 저 몰래 이 병원을 이중매매를 했던 겁니다. 저는 그냥 이것도 운명이겠거니 하고 담담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엔 또 동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과거에 동업을 하자고 한 일을 정중히 거절했었는데 이중매매 사건 이후로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어서 동업하기로 되었습니다. 결국 해보니 동업 얘기는 없던 걸로 하자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제가 쫓겨났습니다. 다른 병원에 월급을 받고 취직을 했습니다. 편하긴 했는데 경영을 안 하니까 너무 무료해서 저도 모르게 도와준다는 핑계로 자꾸 운영에 관여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관두고 한 번은 쫓겨났습니다. 갑자기 종합병원을 경영해 달라고 제안이 두 군데서 나왔습니다. 평소 알던 분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경기도, 하나는 대전이었습니다. 둘 다 조건이 좋아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지금의 희망찬 병원을 인수하라는 제의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병원의 체질을 개선한 결과 병원은 잘 되게 되었습니다. 몇 달 동안 환자가 너무 많이 와서 병실이 모자라고 매일 늦게까지 수술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큰 재앙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병원을 인수하고 몇 개월 만에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거의 오지 않았고 병실도 텅 비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를 해보면 어떤가 하고 누가 권했습니다. 의학 정보를 올리면 환자들이 보고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영상을 찍기는 너무 힘들었지만 뭐라도 하지 않으면 병원이 또 망하게 생겼습니다. 절실했죠. 죽기 살기로 노력한 끝에 지금은 6만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구독자가만 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전국에서 환자가 오고 해외에서도 옵니다. 멀리는 브라질에서도 환자가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체감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현재는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모든 것이 극도로 힘든 상황입니다. 우리 병원도 어렵지만 저는 지금 조용히 시스템 정비를 하고 주변 업체들과 교류를 하는 등 내실을 다지며 충분한 대비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대략적인 스토리입니다. 인생은 새옹지마입니다. 나의 불운과 실패가 오히려 잘된 것이며 잘했던 것과 운이 좋았던 것이 나에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공입니다만 정형외과 분야인 방아쇠 손가락 수술에서 우리나라 최고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저의 주 전공인 뇌와 척추 분야는 그 정도는 되지 못했습니다. 세상 일은 어디서 대박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기나긴 항해 도중에 혹시 포기하고 싶은 힘든 순간이 온다면 저의 이야기를 상기하시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마음가짐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은 인간이 소화할 수 있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보라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생 때 배울 과정은 인류가 수천 년간 이뤄온 지식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젓가락씩 맛보는 과정입니다. 원리를 이해하려고 하거나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육과정을 단순히 통과하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의학 공부만큼 중요한 공부들이 있습니다. 인문학과 경영입니다. 인문학은 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사람과의 관계를 힘들어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시간이 있을 때 많이 읽고 강의를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경영을 배워야 됩니다. 자본주의의 꽃은 경영입니다. 꼭 기업을 경영하지 않더라도 경영을 배울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이루고 싶다면 절실함을 가지십시오. 저는
의사이면서 경영을 제대로 할 줄 아는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 신경외과이지만 성형외과 수준의 얼굴 봉합이 가능하고 기흉에 대한 흉부외과 시술을 할 수 있으며 코뼈 부러진 사람도 수술하고 응급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형외과에 꽂힌 어깨 관절경 수술도 수준급이고 정형외과 영역인 방아쇠 손가락 수술의 달인입니다. 그리고 나이 50에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것은 절실함입니다. 여러분의 절실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꼭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다방면에 다양한 경험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경험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풍부하고 재미있고 다채롭게 할 것입니다. 무사히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되는 최고 비법은 동료들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의대를 졸업하는 것은 개인의 힘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자, 오늘 말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대단한 사람들이 되어서 얼마나 훌륭한 일들을 할지 많은 기대가 됩니다. 31년 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저와 저의 친구들이 다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제 병원으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밥도 사주고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말만 잘하면 차비와 용돈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나대의대 92학번 신경외과 전문의 방아쇠 손가락의 달인 척추관절 희망찬 병원 원장 6만 유튜버 털보 이사 김진균이라고 합니다.